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들의 매매 신호의 김유정입니다. 반가웠던 2월의 새해 랠리 이후에 한국과 미국 증시는 다양한 재료들이 혼재되면서 3월 말인 현재까지도 박스권 장세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시장은 다가오는 4월을 위기를 버텨볼 만한 구간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상하방 압력이 모두 공존하는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4월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할지 오늘 우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촘촘한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마감 시황 살펴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나란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의 순매수세가 주가를 밀어 올렸는데요. 코스피 지수 3거래 연속 상승하며 약 한 달 만에 장중 2,460선을 터치했습니다. 코스피 전거래일 대비 0.38% 상승한 2,453.16포인트로 마감했는데요. 마이크론 효과로 반도체주 강세를 보였고 2차 전지주까지 힘을 보태며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수급 주체별로는 외국인이 2,637억 원 순매수세를 보였고 개인과 기관이 각각 1,115억 원, 4,289억 원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약 9개월 반 만에 850선 위에서 마쳤는데요. 다만 장중 그간 상승폭을 키웠던 2차 전지 차익 매물출에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며 전거래일 대비 0.77% 상승한 850.4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수급 주체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1,217억 원, 192억 원 동반 순매수세를 보였고 외국인이 1,205억 원 순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목요일은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만에 만나니까 더욱더 반가운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석 전문가입니다. 지난 한 주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로 여러분들 많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도 제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 양 3일 동안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종목들을 소개해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시는 방법 앞에 있는 QR코드 통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고 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개월 반 만에 850선을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소외가 될 수 있는 장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제가 준비한 장표를 통해 가지고 오늘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자 코스피, 자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갖고 온 이유는 일단 큰 추세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왔다 갔다 이런 형식하고 있는데 저는 약 2,500 이 수준 아직까지는 요만큼의 어떤 그 룸은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여기가 가장 큰 저항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이거는 기술주 분석이기 때문에 100% 맞을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펀더멘탈이 변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예상은 하지만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을 봤을 때요. 아직까지는 1분기가 감익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감익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결국 주가는 이익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이익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의 어떤 캡은 씌워져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캡을 2,500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좀 다른데요. 자, 코스닥에는 어떤 것도 있습니까? 2차 전지 업종들이 많이 있죠. 자, 2차 전지가 실적을 견인해 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단지 이 실적뿐만이 아니라 이 대형주로 돈이 아직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코스닥은 일단 테마주, 섹터 장세가 아직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그다음에 로봇, 그다음에 또 하나는 AI
지금 약간 죽었죠. 그래서 그건 또 반도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네 업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내 포트에 담겨져 있지 않다고 하면은 굉장히 내가 정말 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건가 아닌가라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조금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죠. 2021년, 2020년에 많은 분들이 일단 바이오 업종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바이오가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보시면 아직까지는 2020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소외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가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이 시장을 대하고 있다고 하면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을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 뭐 조금 올랐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쪽은 그렇게 크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관념적으로 보세요. 일단은 파란색 쪽에 파란색의 어떤 색깔이 많이 있고요. 자, 코스닥은 지금 딱 보입니다. 딱 여기 IT 부품, LNF, 반도체 그리고 저치 뭐 이런 쪽 일부 바이오 뭐 여기 없으면은 그냥 소외될 수밖에 없는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 선택 그리고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굉장히 시장에 대한 차별화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거래 대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특이한 점이 바로 이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뭐 SK 이노베이션이 무슨 M&A는 하나라고 하는 건데, 자,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자, 이게 빨간색 부분이 뭡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제가 빨간색으로 강조했던 부분들이 대부분이 2차 전지였습니다. 근데 보세요. 2차 전지를 제가 검은색으로 했어요. 예전에는 2차 전지가 빨간색일 때, 그러니까 상승일 경우에는 상당 부분에 있으면서 그리고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부분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갔다? 바로 이런 후성,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시총이 크니까요. 이런 한미반도체, 후성, 뭐 약간 개별주고 그리고 뭐 DB 하이텍 이런 경우까지 반도체로 좀 확산되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돈이 바로 이렇게 갈라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에는 물론 어떤 특별하다기보다는 많은 참여자들이 정규장보다는 적지만요. 물론 그 다음 날을 어떤 바라보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시간의 장에서는 지금 DB 하이텍이 뭐 상한가, 이게 지금 그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KCGI라 그래가지고 강성모 펀드가 있어요. 자, 여러분 강성모 펀드라 그러면은 예전에 오스템 임플란트 있죠. 오스템 임플란트를 공개 매수했던 그 어떤 행동주의 펀드, 그래서가 바로 DB 하이텍의 지분을 7% 이상 늘렸다고 해가지고 시간의 상한가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시간 외에서도 보여줬고, 지금 대부분 보시면 시간에서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거의 다 지금 현재 반도체입니다. 예전에는 로봇이나 2차 전지나 뭐 AI나 이런 부분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지만 이제는 반도체 쪽이 DB, 한미 반도체, 펨트론, SF 반도체, 제주 반도체 그냥 다 뭐 반도체, 뭐 주상 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 뭐 이런 식으로 반도체가 여전히 그리고 내일도 여전히 강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줬고, 근데 이제 반도체가 강할 수 있었던 것들은 바로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건데요. 이번에는 아예 그 본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딱 그겁니다. 8%, 이거는 중소기업은 8%, 그다음에 대기업이 8%,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뭐 16% 각각 해서 이거는 뭐 16%로 변경되고 16%가 뭐 25% 정도로 변경되는데,
연평균 3년, 연평균으로 3년 평균을 올해에는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추가로 10%를 더 세액 공제,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이 최대 35%까지도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물론 이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국가 사업들 있잖아요. 2차 전지나 뭐 바이오, 그다음에 로봇 이런 데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많이 해준다라는 것들이 지금 바로 그 반도체 주가로 표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자, 얘네가 뭐 실적이 좋아서 그럴까요? 전혀 아닙니다. 4조를 벌고 4조 매출을 해서 3조를 까먹었어요. 3조를 적자에서 적자. 그렇다고 3분기, 얘네들은 약간 좀 달라요. 3월에서 5월이 얘네들 3분기인데 3분기가 좋냐? 3분기도 좋지 않습니다. 다만 최악은 지났다. 최악을 지났고 그 최악을 지났을 때 얘네들이 이제는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게 바로 주가로 표현됐고요. 그리고 이제 감산에 대한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많은 감산하면 결국에는 쇼티지가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가 3분기 때는 한 1% 정도의 쇼티지가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4분기 때는 1에서 2% 정도, 5% 정도의 어떤 반도체 쇼티지가 나서 이게 바로 반도체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주가가 반영을 했고, 그리고 시간 외로도 상승 중이기 때문에 내일도 반도체 그리고 시간 외 그리고 거래대금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반도체 쪽으로 내일도 시장은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내일 매매는 반도체 쪽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 리뷰 함께 들어봤는데요. 네, 소외될 수도 있는 시장이었지만 그럼에도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룸이 남아있다고 해주셨는데요. 특히나 내일장 전망에 대해서는 이 반도체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영석 전문가님, 시장을 정확하게 읽고 이를 바탕으로 주도주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시죠. 내일장에 대한 전략도 오늘 방송 이후에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오늘 방송 중에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하면서 내일장도 대비할 수 있는데요. 그 자세한 참여 방법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에서 핫했던 그 테마와 종목, 과연 내일장에서도 그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신들의 매매 신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투자 시그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빨간색은 매수 시그널이고요. 노란색은 관망, 초록색은 매도 시그널이니까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시장을 뒤흔든 핫한 이슈,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간밤 실적을 발표한 미국의 반도체 생산 기업 마이크론이 예상보다 큰 분기 손실을 발표했지만 CEO인 산자이 메로트라가 인공지능을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의 동력으로 보고 있으며 데이터 센터 매출액은 회계연도 2분기에 바닥을 쳤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더해 회계연도 3분기에는 매출액이 늘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마이크론뿐 아니라 인텔 등 다른 반도체 업체의 주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들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반도체 테마 중에서도 그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핫테마 바로 반도체입니다. TSE 3.82%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GST 5.42%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 시장을 들어 올리는 건 반도체 테마죠.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TSE 오늘장에서 3.82% 상승 마감한 종목인데요. 내일장에서도 이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먼저 시그널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매수 시그널 주셨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런데 네. 우리 지금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궁금할 것 같은 질문 먼저 드릴게요. 네. 이 종목 자체가 사실 반도체 자체는 강세 테마지만 많이 올랐다고 하기에는 3.82% 약간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을 가지고 오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요. 지금 제가 반도체 섹터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sek터 내에서 내가 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예전에 제가 며칠 전에 갖고 왔던 종목들은 너무나 개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을 갖고 왔을 때 이건 정말 내가 이번에는 좀 사서 좀 수익이 날 수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즉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로 제가 한번 꾸며봤습니다. 즉 반도체 강세 섹터 내에서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을 접하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종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럼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해 주시죠.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대에서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먼저 살펴본 다음에 지금 해드릴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저번 주에 어떤 그 칩셋 미디어도 추천드렸죠. 네, 좀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좀 부담스럽겠지만 시가로 매수했다고 하면은 충분히 이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고요. 또 하나 넘어갔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건 저스템, 이것도 반도체 업종입니다. 이날 강한 양봉을 했을 때 여러분 이게 거의 상한가였습니다. 상한가. 그래서 야, 무슨 상따를 하는 뭐 전문가가 어디 있겠냐라고 하겠지만 그만큼 강한 수급이 들어왔고 그리고 반도체 시장에서의 어떤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만약에 매수했다고 하셔도 시가로 매수하셨다고 하더라도 18% 이상의 수익이 날 수 있었고요. 또 하나 한미 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미 반도체를 가장 먼저 강세 테마로 갖고 오면서 이 종목은 이제 추세를 바꿀 거다. 그동안 많이 기다렸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추가적으로 상승했고, 자, 오늘 윗꼬리를 도지를 만들었지만 아까 시간에 보셨죠? 시간에서도 플러스 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메꿀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죠. 주성엔진이 마찬가지죠. 다 똑같은 모습이 있고 이것도 한 10% 정도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자, 조일 알미늄. 자, 이건 제가 굉장히 심플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2차 전지 관련 내용인데 사모펀드의 수급만 보자. 그래서 며칠 동안 수급 이날도 들어왔고요. 이날도 들어왔는데 바로 화, 수, 목. 그래서 오늘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18% 정도의 상승을 보였다. 즉 제가 갖고 왔다 그날 소개시켰을 때도 좀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구간이지만 그 구간에서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다음 종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강세 반도체 업종인데요. TS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차트를 길게 저는 좀 차트를 좀 길게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자, 왜냐면은 바로 추세입니다. 추세. 작년에 경기 하락에 대한 거 계속해서 보이면서 실적은 좀 나왔지만 성장성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하락했고요. 그래서 한번 저점을 지난 10월 그리고 올해 초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쓰리 바닥을 형성하고서 드디어 이제 상승하는 폼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TS는 지금 시총이 한 4,900, 약 5천억이거든요. 약 5천억 정도의 뭐 그렇게 적지 않은 시총을 갖고 있어요. 얘네가 뭐 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바로 프로브카드. 프로브카드랑 그다음에 소켓. 소켓을 하고 있는데, 자, 사실 반도체에서 뭐 용어들이 나오면요, 너무 복잡해요. 이게 뭐야, 반도체 웨이퍼가 뭐고 도대체 뭐냐 하는데, 이건 그냥 되게 쉽습니다. 그냥 웨이퍼 검사를 위한 장치고, 이 소켓은 반도체 원자재를 웨이퍼를 만들었을 때 테스트할 때 끼는 뭐 칩이다라고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반도체 후공정 업체, 소켓 업체로는 뭐 TSE가 있고 그다음에 뭐 ISC 뭐 인노공업이 있는데요. 일단 TSE가 가장 시총으로 그리고 퍼밸류로도 일단 가장 낮은 밸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추천드렸고요. 추천이 아니라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가 그러면 성장성은 있냐라고 했을 때 올해 사실 실적은 작년만큼 하는 것 겁니다. 작년만큼만 할 겁니다. 뭐 크게 뭐 하반기 때 크게 일어난 건 아니지만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 낸드 쪽이에요, 낸드인데 이번에 D램 쪽으로 하반기 때부터 이제 여기 진출을 하거든요. 진출을 하게 되면서 2분기 때 천안 3공장 라인에서 양산을 시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신사업으로 이제 D램용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이제 고대역 메모리가 있거든요. 고대역 메모리 소켓을 하고 있는 뭐 이오테크닉스나 아니면은 뭐 한미반도체 이쪽 업종과 어떤 그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바닥권에서 이제 지금 고개를 드는 업종이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TS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터페이스 보드, 뭐 프로브 카드 뭐 만드는 내용들이고요. 이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또 GST인데요. 자, GST는 요건 살짝 좀 달라요. 지금 우리가 소개시켜드리는 거 대부분 뭐 삼성전자니 뭐 하이닉스인데요. 얘는 약간 중국 반도체 공장이 좀 많이 좀 매출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이 어떻습니까? 변덕이죠, 변덕. 예. 약간 불확실성. 이런 부분 때문에 이 회사가 좀 많이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총이 한 2,600억 정도 되는데요. 올해 버는 게 한 500억 정도, 60억, 70억 정도 되는데, 퍼밸류로는 한 5배야, 5배. 그래서 IT 업종에서 5배는 굉장히 시장에서 싸게 인식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가져왔고, 얘네들이 하고 있는 거는 스크러버와 그다음에 칠러 이건데요. 스크러버는 반도체 유해가스 물질을 처리하는 데 쓰는 장비고요. 칠러는 이제 공정 중에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인데 사실 뭐 이게 굉장히 뭐
난이도가 높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것들이고, 그리고 지금 삼성과 마이크로 쪽의 어떤 점유율도 상승하고 있고요. 지금 또 하나 우리가 이거는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TSMC 아는 분들 알고 계시죠? TSMC 쪽으로도 얘네들이 물량을 공급하는 공급이 아마 올해 중으로 테스트용 물량이 나가는 걸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 확장성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매출액은 작년 매출액이 한 3,128억에 영업이익이 569억. 근데 올해는 3,300억, 소폭 상승합니다. 상승하는데 이익률은 그대로예요. 거의 왜냐? 그냥 중국 쪽이니까. 중국 쪽이니까 높은 밸류를 못 받아요. 높은 밸류를 못 받기 때문에 실적은 요 정도지만 그래도 퍼밸류로도 싸다.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로 보시면 며칠 동안 반도체 그 수급이 도움이 들어오면서 오늘 약간의 갭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앞쪽에서의 그 매물대는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 종목을 갖고 왔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자체도 한 약간은 떨어져요. 매출액은 증가해도 영업이익률은 약간 좀 소폭 하락하지만 그래도 지금의 밸류로는 충분히 접근할 만하다라는 게 제가 소개시키는 거고, 그리고 수급도 보면요, 최근에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이제 사모펀드잖아요. 사모펀드 내에서 이 TSE랑 GST 둘 다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 특히 TSE 같은 경우는 연기금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강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두 업종 중에 TSE나 GST 둘 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지금 첫 번째 테마 반도체 두 가지 종목 모두 매수로 의견 정리해 주셨는데요. 오늘장에서 큰 폭의 상승은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보다는 미래를 보자고 말씀해 주시면서 관심 종목 담아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 반도체 시장에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두 종목 모두 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방송 이후에도 이 관련 두 종목 계속해서 공부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셔야지 이영수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고요. 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이 주도주까지 파악해 주시는 이영수 전문가님, 오늘 방송 중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열려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두 번째 테마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의 자동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주요 대기업들이 로봇 사업 계획이 발표하고 지분 투자와 기업 인수에 발빠르게 나서면서 국내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K로봇은 미국의 탈중국 기조 수혜도 기대가 되는데요. 미국의 로봇 수입 관세율은 중국산의 25%가 부과되는 반면 한국산 수출품의 관세율은 0%인 이 점이 부각되면서 오늘 로봇 테마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로봇 테마 대장주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핫테마 로봇 테마입니다. 다물 멀티미디어 18.39%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의 강세 테마 두 번째로 로봇을 또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해서 좀 로봇이 주목받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 다물 멀티미디어를 콕 집어서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이 기업만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 종목은요, 네. 지금 솔직히 이 다물 멀티미디어 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요. 미국의 그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업체가 다물 멀티미디어로 이제 백도한 식으로 들어왔던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주가를 보시면 굉장히 지금 이 인수 내용이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오다가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왔다 이런 식으로 좀 매물 소화 정도가 계속 하다가 오늘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지금 보시면 자, 요거 하나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자동차 어떤 전 시장에서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이 사족 있죠? 예, 사족 로봇이 움직이는 모습을 시연을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얼마일 것 같습니까? 이 로봇 자체가? 일단은 로봇 자체가 비쌀 거라고 예상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 집안에서 쓰는 로봇 청소기도 네. 가격대가 그렇게 저렴하진 않잖아요. 네. 그런데 저런 로봇은 사실 굉장히 비싸지 않을까요? 대략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1,000만 원 어떨까요? 이게 3억입니다, 3억. 네. 예, 이 로봇 자체가 지금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대당 3억. 그러니까는 뭐 루머에서 어떤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3억 정도의 그 판매가를 가지고 있는 로봇이 뭐 최근에 얼마나 수주를 얻었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 로봇이 이 종목이 강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이 또 하나 그리고 이 플러스된 게 어떤 대기업에서의 그 M&A까지 이 업체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물 멀티미디어 리더잖아요. 얘가 이름 바꿀 겁니다.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네. 네. 이름을 바꿀 이유까지 좀 있겠죠. 네, 일단은 지금 사명과 그다음 새 신규 사업과의 어떤 괴리감이 있어서 얘네들이 뭐 코리아 로봇 매니팩처링 코퍼레이션 그래서 KRM이라고 사명까지 바꾸면서 신사업의 진심인 모습을 보여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사명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좀 민감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전 색깔을 지우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뭐 바이오나 그런 회사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보여줬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보여주고 있는 모습 실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새롭게 로봇 테마주로서 그리고 로봇 주도주로서도 될 수 있는 확률 그리고 시총 자체가 아직까지는 약 3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봇 내일장이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외로서 시간의 전환 청구권이 행사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빠지긴 했는데요. 근데 그 3자 배정이기 때문에 1년간 보호했습니다. 1년간 보호했었기 때문에 그 물량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두 번째 로봇 테마 다물 멀티미디어까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 M&A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상승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이영석 전문가님 왠지 기대고 싶고 왠지 의지하고 싶은 전문가님이란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노란톡에 굉장히 많은 분들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히든 종목 가기 전에도 계속해서 언급된 오늘보다도 미래가 기대가 되는 관심 종목들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함께 해주셔야지 내일장에서 대응해 나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오늘 바로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자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 중에서 이영석 전문가님께서 꼽아오신 개별주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영석 전문가가 지목한 강세주는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오늘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주주와의 대화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경영진이 배터리 자회사 SK온의 IPO 시점에 두 회사의 주식 교환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오늘 하루 주가가 13.8% 급등했습니다. 오늘장 강세 개별주 SK이노베이션 13.8%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우리 방송 초기에도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었죠. 오늘장 강세 개별주로 이 SK이노베이션 가지고 와 주셨는데요. 강세 개별주로 한 번 더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이야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 SK이노베이션 좀 개별주라기에는 좀 큰 종목을 갖고 왔는데요. 자, SK이노베이션 아마 매수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거의 다 오늘까지 아마 좀 손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주총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얘기 때문에 지금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지금 뭐냐면은 SK온에 대한 IPO 있을 때 두 가지를
주주총회에서 언급했습니다. 만약에 SK온 IPO가 2025년도에 있을 텐데 만약에 그런 경우에 SK가 공개 매수를 통해 가지고 10%의 자기 주식을 SK온 주식을 바꿔준다 하나랑 그 다음에 구주를 통해 가지고 배당금을 4,000원인가 2,000원인가 정도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그 부분을 해서 보존을 해주겠다. 즉 모회사 SK 이노베이션 주주들한테 그런 어떤 페이백을 해준다는 내용 때문에 오늘은 강한 상승을 보였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시면 SK 주식 교환 주당 2,000원이네요. 그리고 SK온 수익성 개선 집중 IPO 시 주식 교환 검토한다고 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쌉니다. 셀업체 중에서도 지금 현재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추가 매수도 한번 고려해 봄직도 하다라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네, 오늘자 강세주 SK 이노베이션까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지금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큰 상승 기대가 되는 만큼 자세한 전략,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드디어 이영석 전문가님의 투자 꿀팁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한 그 내용들을 콕콕 집어서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네, 이영석 전문가님, 네. 오늘 준비한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은 무슨 급등주 따라잡기, 눌림목 매매 이런 매매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좀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 특히 공시를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자, 갑자기 올랐다가 갑자기 빠지죠? 이게 뭐냐면요. 어떤 주식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뜬 것이 막 올라요. 근데 바로 2, 3일 만에 제자리로 가는데 아니 왜 이런 구간이 나타나고 왜 이런 상승과 하락이 존재할까? 아마 여러분들은 그때 그냥 이거는 무슨 뉴스 때문에 올랐겠지 아니면은 바이오면은 어떤 FDA 승인이나 아니면은 임상 2상, 3상 이런 내용들이라고 하겠지만 그 안에 공시들을 읽어보면은 항상 대부분이 요 CB, 즉 전환사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노량톡방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잠깐 보시면요. 일단은 이날이에요. 이날 회원분님께서 자기가 14,990원 거의 요 가격대죠. 요 가격대에 내가 이걸 갖고 있는데 이게 아침에 지금 시간이 8시 44분이니까는 장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좀 빨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냐면은 피플바이오가 탈모 치료제 기술이 전계약 체결했다. 굉장히 좋은 뉴스잖아요. 그러면은 왠지 상한가 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내막을 알아본다고 하면은 자, 요런 공시가 있었습니다. 예. 전환 청구권 행사가 지난 1월 달과 계속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 추가 상장, 계속해서 국내 12 전환 이런 물량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뭐지?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약간 순서가 좀 바뀌긴 했지만 먼저 이 전환사채라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전환, 우리 이 주식이나 어떤 다른 투자를 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이 용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용어에 대한 해석인데요. 이거는 정말 전환 사채 이게 뭐냐면은 어떨 때는 사채, 즉 채권의 성격을 갖고 있고요. 어떨 때는 주식에 대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요 사이를 왔다 갔다 어떤 채권과 주식으로서의 성격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라고 해서 전환사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채권일 경우에는 이게 제 회계상 이게 부채로 잡혀요. 부채로. 네.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예전에 그 HMM 있죠? HMM, 현대상선. 현대상선이 실적도 그때 2020년, 21년 때 굉장히 좋았잖아요. 주가도 막 3, 4만 원까지 막 갔는데 갑자기 무슨 파생 상품 손실이 막 몇 조가 났다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회계상에서는 이거를 그 전환가로 이제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지금 11,000원인데 뭐 5만 원에 가 있다. 그러면은 주당 4만 원에 대한 그 손실을 줘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얘는 부채로 여기서 파생 상품 뭐 손실로 공시가 나가지고 뭐 깜짝 놀라가지고 보지만 그런 것들은 뭐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고요. 네, 어찌됐든 만약에 주식으로 전환되면은 뭐 자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 큰 건 없고 또 하나는 이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생각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전환사채는 결국에는 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물론 만기에 내가 이거를 뭐 채권으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뭐 주식으로 전환될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주식으로 전환됐다 하면은 이게 시총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전환사채를 여러분들께서 고려하지 않고 시총을 계산한다고 하면은 난 분명 싼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전환사채에 대한 이 희석되는 부분을 평가했을 때는 그 시총 자체가 더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들은 뭐 PER 5에서 갑자기 PER 뭐 10으로 바뀌는 이러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요. 이 투자를 할 때 단지 내가 요거를 생각하지 않고 투자를 하면은 내가 비싼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간략하게 전환사채가 어떤 것인지 말씀드렸지만 좀 두서없이 말씀드려가지고 뭐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결국에는 세력들은 전환사채를 팔고 싶어 합니다. 즉, 이 전환가가 아까 11,000원대였죠. 11,99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주식을 팔기 위해서는 전환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돼요. 내가 전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환 청구권을 행사하고 그 다음 2주 후에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팔 수 있는데 아마 그 전에 분명히 전환 청구권 행사를 했고 주식으로 갖고 있을 때 그러면은 이 주식을 팔기 위해서는 이 가격보다 높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부터 갑자기 그전에 여기에서만 하다가 여기서 뭐를 통해서 이 뉴스를 통해 가지고 주가를 상승시키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천천히 자기들이 주가를 올렸겠죠. 올리면서 그 다음에 뉴스를 통해 가지고 올리면 얘들은 여기다가 매도. 이걸 누가 가져가냐? 뭐 개인들이 받아가는 그러한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자기들이 다 팔면 어떻게 됩니까? 쭉 빠지죠. 당연히 쭉 빠질 수밖에 없죠. 왜냐? 세력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더 갈 줄 알고 매수를 했다가 더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제가 좀 강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 여기서 정리를 못 하셔가지고 조금 지금 이때 좀 팔 걸 하는 그러한 회원분이 있어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 차트가 올라왔고 빠지다 그게 아니라 이러한 내막이 있다는 거를 저희 노랑톡방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노랑톡방 찾아오시면은 제가 이런 부분들 내 주식이 올라갔는데 빠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잘 그 원인과 이유,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랑톡방에 찾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전환 사채에 대해서 강의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후에도 더욱더 자세한 강의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오늘 방송 중에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드디어 신들의 매매 신호의 클라이막스죠. 곧 있으면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될 텐데요. 네, 그 전에 노란톡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네, 그럼 저희는 이영석 전문가님과 지난주에 방송에서 언급됐던 히든 종목 내용들에 대해서 복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수 전문가님, 오늘 좀 준비된 내용이 있다고 했는데 좀 복귀할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번 주에 제가 히든 종목으로 뭐 LNF 네. 말씀드렸고요. 그 이유 관련해서는 충분히 싸다. 그리고 LG 엔솔과의 어떤 그 시너지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LNF도 제가 추천드렸고요. 그다음에 SPG 같은 경우도 현대차와 어떤 그 시너지라기보다는 M&A를 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SPG 그다음에 LNF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즉 뭐 나중에 다 지금 체크해 보시면 다 그때보다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신규 종목은 바로 솔로엠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건 뒤에 뉴스를 한번 살짝 볼게요. 아, 뉴스가 안 나왔구나. 네. 네, 뉴스가 어떠냐면 최근에 여기 보십니다. 여기 이 구간을 보시면 갑작스럽게 큰 하락을 보였어요. 자, 왜냐면은 이 솔로엠이라는 업체가 삼성전기에서 분사된 회사입니다. 분사돼서 2015년에 분사됐던 회사인데 파워 모듈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갖고 나왔던 업체죠. 근데 2대 주주로 갖고 있던 삼성전기가 이때 1,000억 정도의 다 전체를 다 매각을 하면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죠. 이게 왜냐면은 단순히 뭐 그 솔루엠이 나쁜 회사가 아니라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뭐 최근에 뭐 인플레 시대나 뭐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좀 대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가진 지분을 어느 정도 전부를 다 이제 매각을 하면서 현금 1,000억 정도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은 요 세 개가 가장 큰 사업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ESL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마트에 있는 분들이 가격 조건이나 이런 걸 바꿀 때 실적으로 개인들이 가가지고 막 쓰고 있잖아요. 뭐 사람이 가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사용하면은 무선 통신 기술로 사람들이 다 그냥 누군가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게 뭐냐면은 최근에 인력 부족이나 그리고 뭐 인력난이나 이런 것들을 있을 때 요 사용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런 것들 대처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인건비나 이런 것들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3in 보드는 그냥 하나에다가 세 개를 때려 박은 겁니다. 세 개를 넣은 겁니다. 파워 영상 보드 튜너 요거를 한 개의 보드로 통합된 제품을 말씀드리는 거고 가장 많은 매출처를 차지하고 있는 파워 모듈은 뭐 사실 그렇게 기술력이 필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요 세 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전체 세 개를 다 합치면은 얘들 매출이 어느 정도냐면요. 2020년에 얘들 1조를 넘어섰어요. 근데 작년에는 2022년에는 1조 6.9조인가 1.69조 약 1.7조 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한 영업이익률 한 5% 해가지고 지금 얘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매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올해도 성장성이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 애들이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신규 수주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ESL에 대한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ESL은 단가가 좋아서 이익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솔루의 수주 잔고나 매출 이슈 보시면은 계속해서
이러한 지금 거의 얼마입니까? 거의 1조 8천억 정도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매출 성장률 좋고 그리고 삼성전기가 나가면서 오보행 이슈까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솔루엠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의 이영석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솔루엠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노란독 함께 해주셔야지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고 계속해서 교육 받아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방송 종료 전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영석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과 같이 당사를 사칭한 배가 늘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